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9강을 들어갈 거고요. 19강의 내용은 문호개방과 개화정책의 추진입니다. 여기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을 하긴 할 건데요. 그 전에 일단 프리퀄 형태로 흐름을 좀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판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봤습니까? 흥성대원군의 국내 국외 정치 10년을 봤어요. 고종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이었잖아요. 나이가 어리다란 이유로 아버지였던 흥성대원군이 섭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고종이 나이가 20살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홀로 정치를 할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아저씨가 있어요. 인물 문제로. 최익현이라는 아저씨가 보수주의의 끝판대장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상소를 씁니다. 야, 흥성대원군아, 네 아들 고종 나이 다 찼다. 이제 홀로 정치할 나이가 됐다. 너 꺼지삼, 너 꺼져라, 하야해라 라고 상소를 쓰는 거예요. 그러자 흥성대원군 팩트폭력이잖아요. 맞잖아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대신 정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계기로 흥성대원군이 하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이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이제 고종이 드디어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 고종 친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정치는 무슨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쪽수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잘나고 힘이 좋고 머리가 좋아도 자기를 따르는 편이 없으면, 아무리 반에서 전교 1등, 전국 1등을 해도 반에서 왕따면 그 반에서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자기 아버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와이프, 명성황후죠. 바로 명성황후 민씨, 민씨네 쪽 사람들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민씨 정권, 명성황후네 집안 쪽 사람들이 빵 권력을 쥐게 되고 이렇게 히트를 한번 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히트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권력을 틀어졌다라는 거. 네, 물론 히트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민씨가 이렇게 권력을 장악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흥성대원군은 세국 정치였잖아요. 그때만 해도 개화를 합시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입시다. 이런 말 1도 못 꺼냅니다. 꺼냈다간 죽어버려요. 근데 고종이 이제 즉위를 하니까 개화파라고 얘기를 하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개화파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이 틈을 노리지 않는 같은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일본이에요. 흥성대원군이 하야를 하고 고종이 등장하자마자 일본은 운요호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또 짜증나게 일본인으로 한번 변신하겠습니다. 자, 더던던던던던 일본인! 이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메이주신으로 얘들은 이제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짜증나잖아요. 이런 거 한번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건 어떤 거냐? 하야하자마자 동해안부터 해서 대포를 뻥뻥뻥뻥 쏘면서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강화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 고종아, 대포 뻥뻥뻥,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통상 수교해라, 열어 제껴라, 개항 개화를 요구합니다. 이때 흥성대원군의 생각은 흥성대원군이래요. 고종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고종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가 부담스럽냐면 지금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와 이런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것 같다? 충돌이 벌어진다? 그것만으로도 많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이때 압박을 또 가죠. 니들 우리 요구 안 들어주고 통상 수교 안 하면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결국 고종이 못 이긴 나머지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강화도 조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완전히 판을 잘못 읽은 거예요. 사실 고종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우리 당시 때 관리들도 마찬가지고요. 4대 교린관계 기억나시죠?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에 있는 나라는 징징징 짜고 울면은 사탕 하나 물어주고 또는 토닥토닥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싸우기도 하고 그것처럼 지금 일본이 우러짓기고 지금 징징대고 억지를 부리니까 달래주는 형태로 체결을 했던 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완전 판을 잘못 읽은 거예요. 이 강화도 조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가게 되는 큰 첫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우리나라 최초의 일단 근대적 조약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체결했던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냐?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조금 좋은 내용 아닌가요? 조선을 자주국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조선은 지금 누구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 거잖아요. 지금 조선을 그냥 일본이 건드리면 청나라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와 조선을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떼어놓고 어떻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불평등 조약이냐? 치외법권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치안과 관련해서는 바깥의 법의 권리를 적용받는 거예요. 이 일본 애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사고를 막 쳤어요. 사고를 쳤을 때 당연히 조선의 법으로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의 법으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우리가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 애들 니들이 뭔데 지들 멋대로 우리의 바다를 측량합니다. 해안 측량권이 들어가요. 요게 불평등 조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구를 열어 짓게끔 합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부산을 열게끔 해요. 자, 강화도 조약은 제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연도를 외우라고 한 적은 없는데 강화도 조약은 1876년입니다. 이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마자 일단 부산을 열어 제껴요. 그리고 향후 2개의 항구를 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부산을 열었던 이유는 뭐냐면 배 타고 부산에 와서 물건 갖다 팔려고 경제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을 열어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원산은 어디냐면은 추후에 여는 거예요. 추후에 원산이 여기입니다. 여길 왜 여냐? 지금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러시아가 내려와 있잖아요. 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항구를 열었던 게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인천을 왜 열까요? 인천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철을 타게 되면 인천까지 1시간이면 가요.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 정치적 압박용이에요. 만약에 조선이 말을 안 들으면 인천에 대기하고 있다가 수도 서울로 바로 쳐들어가겠다라는 정치적 압박용으로 인천을 열게끔 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여기 제시문에 운용 사건이 나와요. 다음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강화도 조약 여기 조약 내용들이 있죠. 요 조약 중에 몇 개, 조항 중에 몇 개가 제시문에 들어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요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 다음 최초로 체결된 근대적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이었다. 치외법권 허용하였다. 해양 측량권이 들어갔다.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게 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강화도 조약 내용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심화 내용이긴 한데 요 심화 내용은 PPT로 가서 다시 잡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보시면 흥성대원군이 하야를 냈고 고종이 친히 정치를 했고요. 개화파들이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운요 사건이 터집니다. 운요 사건이 터지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됐던 거고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왜? 청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산 외에 나머지 두 곳은 원산, 인천, 해안 측량권 불평등 조약, 치외법권 불평등 조약. 치외법권 여기 밑에네요. 치외법권 여기.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최익현 선생님 기억나시죠? 단독 의물 문제 나온다니까요. 뭐? 바로 흥성대원군의 하야라는 상소를 썼던 이분께서 유명한 게 있죠. 오불가소. 도끼를 들고 가요. 전하, 일본 놈들이나 서양 놈들이랑 똑같습니다. 조약을 체결할 바에 내 목을 치십시오.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이 체결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심화예요. 심화.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요. 강화도 조약이 큰 틀에서 이렇게 하겠어요라는 거라면 디테일하게 세부 조약으로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파란 거. 요 두 개가 세부 조약으로 들어갑니다. 심화 같으면 여러분들 기본이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심화에서는 이게 조일수호 조교 부록과 조일무역 규칙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 1+1, 2+1으로 같이 체결된 거예요. 세부 조약으로. 그러면 세부 조항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 거류지 설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이요. 항구를 열었어요. 우리가 부산을 열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이 이렇게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항구에. 그러면 부산으로부터 십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고향이었던 대구까지는 십리가 넘습니다. 십리가 지금 키로로 치면 4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항구를 연 데서 4km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류지 설정이에요. 머무를 수 있는 곳.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는 일본 애들이 부산에 와도 더 이상 멀리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상인들이 와서 일본의 물건을 받아다가 물건을 파면서 먹고는 살만했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불평등 내용이 또 들어갑니다. 일본 화폐가 유통이 돼요. 그리고 그걸 멋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쿄 여행을 갔어요. 일본 도쿄를. 그리고 일본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리고 돈을 우리나라 돈 5만 원을 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 경찰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자기들 화폐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부록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일무역 규칙이에요. 조일무역 규칙은 사실 이 규칙이 중요해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근데 이 규칙 때문에 강화도 조약 이후로 우리가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해버립니다. 왜 망하냐? 산무 정책이에요. 일본에게 세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뭘 받을 수가 없냐?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미 조선은 슈퍼 찐따예요. 우리 지금 이때 말 탈 때 얘들은 기차 타고 다닙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그러면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물건 갖다 팔고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해외여행도 가게 되면 후진국을 가게 되면요. 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가도 살 게 없어요. 프랑스나 영국 선진국 가게 되면 돈이 모자라서 문제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 쌀만 가져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래서 무제한 쌀을 가져간다는 조항을 걸어버립니다. 불평등 조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또 망해요. 왜? 쌀을 가져갈 때 뭘 가져가냐면 영국이 한 번쯤 예전에 세계서식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대량 공장을 통해서 대량으로 면을 옷을 만들어내요. 그거를 수입해다가 우리나라에 갖다 팔고 쌀만 가져가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쌀은 모든 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쌀값이 오르면 물가 폭등이에요. 밀가루가 오르면 과자, 빵, 그 다음에 과자빵, 라면 이런 밀가루 음식이 오르는 것처럼 이때는 쌀 가격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오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폭등입니다. 폭등. 경제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영국산 버버리 면 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면방 직업이 다 폭망해버립니다.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배를 타고 오면 원래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 타면은 고속도로 띄우면은 톨게이트비 내야 되잖아요.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무왕세. 세계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것 때문에 완전 망해버립니다. 무관세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가져오는 물건에 세금을 때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가시게 되면 입구 수속을 받았어요. 다 밟고 나서 게이트 문이 딱 열리면 가족여행을 갔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 어머님의 심장이 바운스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머님께서요. 여러분들이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똥을 싸지 않는 이상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바빠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쇼핑하기 바빠요. 면세 쇼핑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면세점에서 그렇게 쇼핑을 해야 될까요? 다 우리나라에 다 백화점에 팔잖아요. 근데 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해요? 싸니까. 왜 싸요? 세금이 없잖아요. 그거예요. 무관세입니다. 근데 이 관세가 세금을 때리는 건데 이게 그 나라의 경제를 지키는 바로미터이자 마지막 최종 히든 무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버버리에 영국에서 대량 생산된 질 좋은 면 제품을 대량으로 갖다 뿌렸을 때 우리는 배틀로 짜잖아요. 가격도 비싸 재질도 거지 같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일본이 가지고 오는 제품에 세금을 엄청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싸니까 싼 맛에 약간 질도 떨어지는 우리나라 면방직업, 면 이거 사 입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3디다스 슬리퍼 신잖아요. 거의 학생들 국민 아이템입니다.
근데 그게 정품이 아디다스잖아요. 정품 3디다 슬리퍼가 3만 원이에요. 짝퉁이 3,000원, 4,000원입니다. 딱 가격 차이가 10배가 나요. 근데 신어보면 퀄리티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여기가 더 폭신폭신하고 더 오래 갑니다. 여기는 하나 사면 사실 3년 내내 신어요.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찢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한 켤레 살 바에 이거 10켤레 사는 게 가성비가 더 좋다. 이거 사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거 싸구려 샀었거든요. 똑같아요. 가격 차가 나면은 싼 맛에 이걸 사는데 지금 그것도 못합니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도 조약 이후에 경제가 힘들어졌다는 게 이거 제일 큽니다. 타격이. 그리고 요거는 그 이후에 도약을 또 새롭게 손을 대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했고요.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내용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크게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도 강화도 조약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니까. 네,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괴화파 형성입니다. 이런 시기에 고종이 친정을 할 때부터 이제 괴화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북학에서 통상개화론, 그 다음에 괴화파. 요거는 그냥 흘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나서 요것도 흘리고요. 자, 개화파의 분화인데 요거도 나중에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초기 개화 정책입니다. 또 판서로 가볼게요. 자, 가시게 되면 여기는 순서 흐름을 잘 잡아야 돼요. 흥성대원군이 하야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고종이 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틈을 노리고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요. 누가? 일본이요.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항구를 지금 열었잖아요. 개항. 항구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국제 에티켓상 우리는 처음으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했어요. 불평등 조약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런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국제 에티켓상 외국에 사절단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 그 사절단 이름이 뭐냐? 바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냈던 사절단이 1차 수신사입니다. 통신사랑 헷갈리면 안 돼요. 통신사는 우리가 일본에게 발달된 우리의 문화를 전달하러 갔다는 한류라면 이제는 완전 상황이 역전입니다. 받을 수,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선진 문물을 받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그 시기니까 연도는 몰라도 됩니다. 1876년도에 보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때 누가 가냐? 처음 갑니다. 기수를 꼬드러 간다. 김기수라는 아저씨가 파견을 해요. 그리고 이때 고종이 뭐라고 할까요? 야, 기수야. 정말 가서 일본이 한번 진짜 발전했는지 가서 확인해봐. 충격에 빠집니다. 갔더니 기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러면서 전하, 우리도 빨리 개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 넘나 발전했습니다. 라고 건의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넘나 슬프게도 버퍼링이 4년이 걸립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시험 기간이 되거나 아니면 방학이 되면은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서,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또는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한능검 합격을 위해서 플랜을 짰을 거예요. 그 플랜대로 되세요? 되고 있어요? 되었나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나름 공부 베테랑이시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사실 EBS를 역대 최연소로 데뷔를 했을 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한국사 끝났다. 은농쟁이가 아작아작 씹어먹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사 무명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슬픈 스토리. 계획대로 안 돼요, 항상. 물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인지도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원래 계획했던 거에 반의 반도 못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민기적거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신사를 보내요. 시험에는 이 수신사가 나옵니다. 바로 2차 수신사를 보내는데 이때 누굴 보내냐? 고종이 가장 아끼는 오른팔인 김홍집이라는 아저씨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견했던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 자꾸 이제 마지막으로 항구를 인천을 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관세 때문에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홍집아 가서 네가 일본한테 얘기를 해서 인천 말고 다른 데를 열게끔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관세 좀 받아와. 그리고 갔는 김에 일본이 더 발전했는지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래 보냈어요. 홍집에게 이 두 가지 조건, 이 요건을 일본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일본이 왜 들어주겠어요? 들어줄 이유가 없죠. 홍집 아저씨 인천 딴 데 합시다. 택도 없고 세금 좀 주세요. 때릴 수 있게끔. 당연히 안 주겠죠. 대빵 우울합니다. 이 우울함에 어디로 가냐? 우리 형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형 누구? 당시
일본에 있었던 청나라 외교 대사관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황준헌이라는 아저씨를 만나요. 이 아저씨에게 하소연을 하겠죠. 준헌, 황준헌, 너무나 슬퍼요. 어떡해요. 고종이 황제께서, 죄송합니다. 고종이 아직 황제가 아니죠. 고종이 아직은 왕이에요. 황제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고종 임금께서 이거 2개 하라고 했는데 나 하나도 못했죠. 어떡해요. 그러자 황준센 또는 황준헌 아저씨가 홍지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홍지바, 홍지바, 이 책을 보렴. 시험에 나오는 책입니다. 조선책략, 홍지바, 조선책략, 홍지바, 러시아가 내려온다. 그러므로 우리 중국 청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조선책략책을 줍니다. 이 책을 가지고 홍지비 아찌가 돌아가는 거예요. 고종 임금이 물어보겠죠. 홍지바, 어떻게 됐니? 전하, 실패했죠용. 뭐? 전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하, 응? 이 책을 보십시오. 조선책략. 황중센의 황준헌의 조선책략. 전하, 러시아가 내려옵니다. 중국, 일본,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 조선책략을 줍니다. 그러자 고종이 이걸 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걸 대량 인쇄를 합니다. 시중에 갖다 뿌려요. 그러자 어떻게? 지방에 있던 양반 유생들이 난리가 납니다. 바로 누가? 조금 이따 따로 정리를 하겠지만 지키리 바를 정.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라는 위정척사파. 서양의 모든 걸 사악한 거다. 배척하고. 오로지 성리학만을 따르는, 이제는 살인파라고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동서남인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인파, 위정척사파.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는 위정척사파가 들고 일어납니다. 전하, 청나라는 원래부터 우리 형. 일본은 광화도 조약 때부터 이제 조약을 체결했고, 근데 미국과 왜 손을 잡습니까? 신미양요 때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진짜 우리를 공격하려고 내려온지도 모르는데 왜 오바를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라면서 반대를 해요. 영남 지역에서 무려 10,000명의 유생이 상소를 올립니다. 누가? 당시 양반 유생이었던 이만손이라는 아저씨를 중심으로 상소를 올려요. 그게 바로 영남 만인소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지고 온 책이래요. 황준현이 쓴 조선책략이래요. 다음 책이 국내 유입의 역량, 결과로 옳은 것은 영남 만인소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만손에 찾으면 정답이죠. 또는 제시문에 사료가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내려오고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결탁을 해서 샤랑샤랑 꼴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왔다. 또는 영남만인소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고종이 또 물어보겠죠. 홍지바, 갔더니 어떠니? 진짜 더 발전했니? 전하, 진짜 발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짜 개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종이 개화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개화를 하려면 개화를 하기 위한 정치 기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나 개화하겠어요. 이런다고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개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치 기구를 만들어요. 그 기구가 시험에 나옵니다. 통할이라 뭐가 통하는데? 서양의 문물이 통할이라는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정치 기구를 만들어요. 연도도 딱 외우기 좋게끔 이게 딱 1880년입니다. 80년에. 그러면 통할이라 뭐가 통하는데? 서양의 문물이 통할이라는 통리기무원을 설치를 하고 2가지 핵심 정책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바탕으로 신식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많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만든 군대가 바로 별기군입니다. 자, 별무반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별무반은 여진족을 털었던 윤가나치가 만든 거고요. 지금은 별기군입니다. 별무반 그때는 무술이 중요해요. 지금은 기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별기군이란 신식 군대를 만들었고요. 2번째, 그리고 이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다라고 정치기구만 만든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외국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때 어디로 보내냐? 먼저 청나라로 보내요. 청나라에 탤런트와 이름이 똑같은 김윤식이라는 아저씨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절단 이름이 영선사예요. 이 영선사는 가서 뭘 할까요?
청나라는 서양의 무기를 배우는 양무운동 중이잖아요. 가서 서양의 무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도 신식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 무기 창고를 만드는 기기창을 만드는 데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때 갔던 사절단으로 가셨던 분들이요. 그리고 이때 또 슬픈 일이 생겨요. 어떤 슬픈 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갔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덧셈 뺄셈도 모르는데 미분적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초 지식이 없는데 가서 서양의 무기를 바로 배우러 간 거예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되겠죠. 대빵 우울합니다. 거기서 아 형 무기 구간 청나라 형 어떡해 나 이거 무기 배워야 되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어떡해요. 그러자 이때 청나라 무기 교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씨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윤씨가 윤씨가 러시아가 내려온다. 중국, 일본,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누구의 소개팅, 끊임없는 청나라의 알선. 그러면서 체결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와 서양이 최초로 체결했다라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에듀윌은 판서가 하기엔 너무나 이게 한 칸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정말 좁아 죽겠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무슨 조약입니까? 최초로 체결한 서양과 체결한 근대적인 조약이에요. 그냥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은 광화도 조약. 최초의 서양과 체결한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자 이거도 똑같이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왜 청나라가 자꾸 이렇게 미친 듯이 소개팅을 하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될 때 배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청나라의 미친 듯한 소개팅 그리고 조선 책략이 또 배경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계속 연합하라고 이 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조선 책략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정답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정답은 정확하게 두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책략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나왔던 결과, 영향 두 개. 영남만인소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조선 책략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하나 더 청나라가 소개팅을 하냐 이거예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은 내 거예요. 나의 여자입니다. 나의 남자예요. 내 거야. 근데 광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자꾸 먹으려고 지금 찝쩍대고 있잖아요. 이거 손을 끊고 싶은 거예요. 견제를 하고 싶고. 그래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미국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형님, 미국 형님, 보세요. 내 여자예요. 내 남자예요. 조선 이쁘죠? 잘생겼죠?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탑 그룹의 아이돌 여자와 사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 사실은 여자 아이돌이랑 사귀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쟤 왜 저래? 근데 갑자기 밤 12시에 실검 1위가 은동진이에요. 은동진이 그럴 리가 없는데 뭐지? 검색해서 봤더니 디스패치가 탑그룹의 여자 아이돌과 은동진이 공원에서 뽀뽀 하는 거 찍은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은동진 성공했네. 그러기도 하지만 해당되는 여배우나 여자 아이돌은 전 국민에게 공포되는 거죠. 나는 동진이의 여자친구예요. 동진이의 여자예요. 맞죠?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문제는 소개를 받은 김에 미국도 잘 됐다? 삥 뜯어야지? 불평등 조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냐? 똑같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치외 법권. 미국 애들도 사고를 치게 되면은 자기네 법을 적용시킵니다.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역대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해당되는 나라에게 최대한 혜택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요.
조약을 체결할 때는 여기서는 광산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프랑스가 예를 들어서 광산을 가져간대요. 그러면 새로 딜을 해야 되는데 나도 광산 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조항이 들어가면 나는 무조건 최대한 혜택을 받고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이 최애국 대우 조항이 발동되면서 다른 나라가 내가 없는 광산 가져갔네? 오토매틱 자동으로 광산 가져가는 거예요. 최악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의 포인트는 이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왜 들어가냐? 이때 우리가 대신 관세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강화도 조약 때 우리가 일본한테 세금을 못 때려서 피똥 쌌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 조상님들이 텍스 플리즈, 텍스 플리즈, 텍스 플리즈 이걸 외쳤던 거예요. 이거 받는 대신에 어이가 없게도 이걸 줘버렸던 거예요. 최악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미국이요. 거중 조정이라 그래서 우리가 두드려 맞을 때 자기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조정을 해주고 도와주겠다, 도와준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지만 말만 그렇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가지고 단독으로 나와요. 쉽게 나와요. 재심은 한 조항이 있으면 미국과 어떻게 조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이거 찾으면 되죠. 그러면 최애국 대우조항이 들어갔다.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치해복권이 들어갔다. 또는 청나라 알선 조선 책략이 조약의 배경이 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에서는 최애국 대우조항이 왜 안 들어갔냐? 사실은 일본이 이거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조상님이 그때는 똑똑했나요?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아, 이거 우리 필요 없다. 응? 사실 우리는 우리 형 청나라 그리고 너랑만 조약을 체결할 거야.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 안 할 건데 네가 이거 왜 필요하니? 일본이 할 말이 없습니다. 뻥 져요. 그러면서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고 이게 이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계기로 그 이후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다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때마다 최애국 대우조항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서양과 일본에게 수탈을 당했던 거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기억나세요? 근대적인 이런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국제 에티켓상 뭘 해야 돼요? 또 외국의 사절단을 보내야 됩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또 가야 됩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가야 돼요. 뉴욕! 뉴욕! 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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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보잉사가 있죠. 보빙! 보잉! 보빙!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미국으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 미국으로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심화 같으면 여러분들이 연도를 좀 알아요. 흐름을 알아요. 이모군란이 터지고 난 이후에 보낸 게 보빙사예요. 자, 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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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뉴욕에 도착을 했고 이렇게 뉴욕에 갔더니 워싱턴을 먼저 가요. 워싱턴, 샌프란시스코를 갔다가 워싱턴을 갔다가 뉴욕에 가서 실제로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 보빙사 일행들이요. 그러면서 이 보빙사도 이 시기 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본으로도 보내요. 일본으로도 사절단을 보냅니다. 일본은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특히 누가? 여기 있는 위정척사파가. 그래서 암행어사 형태로 보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조사시찰단입니다. 일본을 조사하고 관찰한다. 가서 일본의 제도니 일본의 기술이니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배워서 들어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이게 마인드맵으로 나와요. 통리기모함은 설명이 나오고 다음 정치기구는 통리기모함은 찾으면 정답 또는 통리기모함을 던져놨어요. 다음 같은 시기에 했던 개화정책으로 옳은 것은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영선사, 보빙사,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찾으면 정답. 요거 다 주고 몇 개 비워놔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초기 개화 시기 때 모습 찾으면 정답. 끝났습니다. 어우, 힘드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1차는 김기수고 중요한 건 2차 수신사 강화도 조약으로 1차, 2차 보냈고 조선 책략.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개화를 하자. 통리기모함은. 그러면서 요거는 뭐냐면 별기군을 만들면서 원래 5군령이 있었잖아요. 이 5군령 중에 3개를 정리해고시켜요. 재정 문제로. 그리고 딱 2개만 남깁니다. 이영. 그리고 신식군대고요. 그리고 나서 별기군 만들고 통리기모함 만들고 사절단. 조사시찰단. 그 다음에 영선사를 파견했다라는 거. 여기 있죠. 영선사.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영선사는 기기창. 그리고 돌아가서 여기는 보빙사.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 파견한 거예요. 그리고 민영이 홍영식 등이 파견됐고요. 최초로 서양에 파견됐던 사절단이고 6일주는 파견됐던 6일주는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남아서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써요. 요거는 조금 이따 6일주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6일주는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걸 바탕으로 지금 근대 기구였던 화폐를 만드는 전한국, 기기창, 그 다음에 우체국, 우정국, 그리고 신문을 만드는 반문국 같은 근대 기구 시설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네. 여기가 초기 개화 정책이에요. 딱 1880년에 개화 정책을 했고 지금 81년, 83년 이렇게 80년대 초반의 스토리입니다. 개화 정책의 스토리요. 그래서 타이틀 제목을 물어보기도 시험 문제. 요거 다 주고 타이틀 제목 초기 개화 정책의 추진 또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했죠 이미. 청나라 알선, 2차 수신사 김홍집, 황준센의 조선 책략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은 도와준대요. 거중조선. 그리고 여기 미국 보시면 미합중국 법률, 치외법권, 관세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그거죠. 모든 걸 균정, 똑같이 균등하게 준다. 허가했을 때. 이게 최애국 대우 조항입니다. 그래서 요 조약 내용을 던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고 보빙사를 파견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을 해요. 중요한 건 싹 다 전부 다 최애국 대우 조항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자, 요거는 판서로 잡을게요. 자, 판서로 잡을게요. 보시면은 1860년도에는 흥성대원군이 있었어요. 이때는 위정척사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성리학만 지키고 서양의 모든 것을 배척한다라는 겁니다. 흥성대원군과 코드가 맞겠죠. 그러면서 세국 정치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들이 주장했던 거는 척하, 모든 서양 애들을 배척하고 전투를 사자, 척하 주전론. 그 결과 병인양요, 식민양요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흥성대원군이 하야했던 1870년대 이때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우리는 무슨 조약이 체결됩니까? 광화도 조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럴 때 이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특히 무슨 반대를 할까요? 서양에 또는 일본에게 항구를 열어서는 안 된다. 개항 반대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또 반대를 합니다. 특히 앞에 도끼를 들었던 최익현 선생님은 외양일치론. 일본이나 서양이나 똑같아. 일본에게 열면 안 된다. 이걸 주장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항이 됐습니다. 그러자 1880년대는 어떻게 돼요? 1880년대는 고종이요. 결국엔 통할이라 통리기마문을 설치를 하고 개화 정책을 하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당연히 이번에는 개화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개화에 대한 반대로 또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만손에 영남 만인소가 또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 들어오자 저항을 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를 했음에도 결국 항구가 열렸어요. 개화를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화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 90년대로 가서는 여기 있던 위정척사파들이 총칼을 들고 일어납니다. 전부 다 의병이 되었다라는 거. 요게 위정척사파의 큰 흐름입니다.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PPT로 가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넘어가서요. 여기 보시면 이항로의 척하 주전론이에요. 지금 서양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최익현의 외양일치론이고요. 그리고 최익현은 인물 문제로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남 만인소 내용이고요. 김홍집이 가지고 온 책에 대해서 황준원이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털끝이 일어나고 막 눈물이 흐른대요. 그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으로 가겠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은 은은하고 잔잔한 게 아니라 대놓고 출제가 잘 돼요. 판수로 잡아야 됩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는 흥성대원군의 10년 정치를 봤고요. 흥성대원군이 하야하면서 운요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거 봤고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어떻게 우리는 1차, 2차 수신사를 보냈고요. 그리고 그 결과 2차 수신사에 홍집이 아저씨가 가져온 조선 책략, 그리고 홍집이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개화를 해야 되겠다. 통할이라 통리기마문을 설치를 하고 어떻게 외국의 사절단을 보냈고 그 다음 특별한 기술을 가졌던 별기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가 80년대 초반의 스토리고요. 특히 통할이라 통리기마문이 딱 1880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1882년도에, 연도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냥 순서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모군란의 배경이 뭐냐? 이모군란의 큰 틀에서의 배경은 개화. 지금 우리는 이때부터 개화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터졌던 게 이모군란이에요. 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겠다고 열어 제꼈는데 광화도 조약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이 되고 있잖아요. 민들의 입장에서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열면 뭐 하는데? 옛날보다 더 힘든데.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신식 뭔가를 만들겠대요. 뭐 전화를 만드든 뭔가를 만들겠대요. 그럼 뭐 하겠어요? 세금 걷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더 살기 좋게끔 만들겠다고 세금은 더 가져가는데 내 삶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전화기 만들면 어디부터 만들겠어요? 아, 궁궐부터 만들 거 아니에요. 돈은 많이 내지만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불만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모군란, 이모년에 이거는 군인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결정타가 뭐냐? 구식군인들이 이걸 주도합니다. 구식군인들일까요? 여기 있던 이 별기군, 이 별기군을 차별하는 거예요. 자, 앞에 봤던 것처럼 5개의 군대, 이 5군령 중에 별기군을 만들면서 군대를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딱 2개의 군대만 남겼습니다. 그게 이영이에요, 이영. 근데 이 구식군대랑 신식군대랑 얼마나 차별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 월급을 안 줘요. 이들한테. 얼마나? 무려 13개월을. 1년 1개월이에요, 여러분들. 1년 1개월 동안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못 받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짜증이 확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가 맨날 뭐라 하겠죠. 왜? 자기는 월급 안 받았는데. 당황하지 마라. 계속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년 만에 13개월 만에 드디어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 오늘은 흰 쌀밥 먹자. 쌀을 탁 던집니다. 그러자 와이프가 쌀을 씻고 있겠죠. 씻고 있는데 갑자기 웁니다. 동진씨, 동진씨. 왜 그러는데? 동진씨, 그것이 아니라 쌀반 모래반, 쌀반 모래반. 1년 1개월 만에 월급을 받았는데 쌀반 모래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로 장난치는 거. 얄짤없죠. 에라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이때 구식군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개화 정책에 반발을 했었던, 삶이 너무 힘들었던 빈민들도 같이 합세를 하는 거예요. 이때 빈민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 지금은 정말 핫한 곳. 동대문과 왕십리가 옛날에 빈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합류를 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요? 이 꼬라지로 만든 명성황후를 잡으러 가자. 목표가 사실 명성황후입니다. 왜? 흥성대원군이 하야하면서 민씨정권이 권력을 틀어줬잖아요. 명성황후와 그들의 친척들이 지금 이 꼬라지로 만들었다. 주위로 가자. 우와! 궁궐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모군란이에요. 그러죠? 어떻게? 명성황후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사랑하는 자기, 얘들이 나 잡으러 와. 무서워. 나 죽었다고 해. 그리고 명성황후는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남편 고종을 버리고 런해버려요. 그러자 고종은 혼자 이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다시 자기 아버지를 부릅니다. 흥성대원군이 아위위백 재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흥성대원군은 어떻게 할까요? 원래 세국 정치였잖아요. 모든 걸 올 스톱시킵니다. 뭐? 통아리라 통리기멈은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가졌던 별기군 다 없애버립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때 도망갔던 명성황후. 이제부터 우리는 명성황후 하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명성황후의 머리에 1순위는 이겁니다. 권력 유지예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선 모든 걸 다 합니다. 일단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 형 오빠 도와줘요. 오빠 청나라 오빠에게 할품면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청나라가 이 명성황후의 요청을 받자마자 무려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신식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 빈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동대문과 왕십리에 대포를 설치하고 대포를 갈겨버려요. 그러면서 이 이모군란을 진압해버립니다. 이걸 진압하고 나서 흥성대원군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가버려요. 납치해서. 왜?
흥성대원군이 지금 세국 정치를 하는데 자칫 잘못했다간 요걸 핑계로 일본이나 다른 서양 애들이 조선으로 쳐들어올까봐 그게 겁이 났던 거예요. 아예 후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데려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게 이모군란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모군란의 결과와 영향이 중요해요. 이모군란 설명 줘요.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주도했대요. 흥성대원군이 재집권했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으로 오는 것은 했을 때 또는 다음 사건의 결과 영향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누가 진압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라는 거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청나라가 고문을 파견해요. 이거는 으악 이런 고문이 아니라 간섭하기 위한 고문을 파견합니다. 예를 들면 재정고문에 내정고문의 마건상, 그러면 어떤 정책을 할 때마다 마건상의 조언을 받아야 돼요. 외경고문의 뮬렌도르프, 친청적인 미국인입니다. 그러면 뭔 외교 정책을 할 때마다 외교고문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섭이 엄청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때 청나라가 도와준 김에 잘 됐다. 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 침투가 심해졌고, 그 다음에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을 소개팅 시켜줬더니 미국도 뜯어먹고 있고 안 되겠다. 나도 조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라면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단독으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과 농민이 물가 육지에서 무역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룰이라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여기 장정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장정은요. 조약과는 달라요. 단어 의미가. 앞에서 조약은 사실은 내용은 불평등 조약이지만 조약이라는 거는 일단 나라 대 나라가 대등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장정은 누가 위, 누가 아래라는 걸 이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위겠어요? 청나라가 위, 조선이 아래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역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룰인데 여기에 핵심 내용은 딱 하나예요. 뭐?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였다라는 게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 청나라 상인들은 안내, 우리나라 안에서 땅에서 어디서든 상업과 관련해서 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물건을 지 멋대로 갖다 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일본은 간행이정 심리, 거루지 무역 4km를 못 벗어났잖아요. 근데 청나라에는 온 동네 물건을 갖다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다른 미국이나 다른 서양 애들은 최혜국 대우조약이 발동하잖아요. 걔들도 온 동네 물건을 갖다 팔게 됩니다. 조선 상인들이 폭망하겠죠. 그러면 이거의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 단독으로 나와요. 이모군란의 결과 영향으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도 찾으면 정답인데 이게 단독으로 나옵니다. 캐릭터가 나와요. 또는 사료가 나와요. 캐릭터는 어머나 여기 시골에도 서양 애들이 물건을 팔고 있죠. 응? 너희도 그렇니? 나도 그래. 또 제시문에 상간오지 어디서든 외국인이 물건을 안 파는 곳이 없다. 이런 사료가 나와요. 다음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배경으로 옳은 것은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찾으면 정답이죠. 요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에요. 일본은 자기들이 이때 외교 대사관이 불타요. 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삶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구식군인들과 빈민들이 일본 외교 대사관을 쳐들어가요. 그리고 불지릅니다. 일본이 이걸 핑계로 야 조선아 우리 외교 대사관 불탔다. 많은 사람들도 다쳤다. 우리가 입은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배상해. 그러면서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그 제물포 이게 인천에 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강화도 조약 때 마지막으로 여는 데가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때리고 가져갔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모군란의 스토리 잡아드렸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패턴. 이것도 정답이 되겠죠.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PPT로 갑니다. 여기는 좀 지우고요. 자,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해야 되니까 다시 놔두고요. 옆으로 갈게요.
보시면 별기군에 비해서 구식군대 차별, 구식군인이 주도하였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흥성대원군이 재집권했고 통화리라 통일기맘은 별기군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민씨,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청나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는 압송됐고요. 흥성대원군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사료, 남병들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결과죠. 초청삼림 수록무역장정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고 재물포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빼고요. 그 다음에 조일수호 조규 소격은 뭐냐면 요거 터지고 나서 이게 체결되니까 일본만 똥줄 타는 거예요. 왜? 일본 빼고 모든 나라들은 자유롭게 지금 무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행이정 10리를 나중에 50리로, 나중에는 100리로 늘렸다라는 거. 100리 같으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해도 남는 거리예요. 거의 모든 지역에 다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지금은 요 정도, 여기까지가 정답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재물포 조약이에요. 재물포 조약은 여러분들이 여기 주목해 주세요. 50만 원, 5만 원. 자, 이거는 간혹 가다가 더럽게 문제가 나오면 요걸 던져요. 재물포 조약을 던져놓고 다음 조약이 체결됐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식군인이 주도하였다. 이런 것처럼 이모군란 내용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개화파가 또 분화가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설명하면서 그냥 저 일단 PPT 쌩 까고요. 일단 여기 판서로 한번 정리를 쭉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통화리라 통일기맘을 설치하고 사절단을 보내고 별기군을 보냈습니다. 별기군은 보낸 게 아니고 창설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개화정책을 하니까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모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인 이모군란이 터졌어요. 지금 이거는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을 놓고 터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모군란이 진압이 됐어요. 물론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긴 했지만, 그러면 진압이 되면서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애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싹 다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개화가 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개화를 하는 애들, 흔히 개화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공의 적이었던 개화를 반대했던 애들을 싹 덜어내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반복이에요. 항상 권력을 틀어지면 지들끼리 쪼개지잖아요. 조선 오픈을 앞두고 신진사대부가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로 쪼개졌고, 살인파가 훈구파를 덜어내고 나니까 동서남북 노서, 일단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졌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개화파가 이전까지는 개화파가 힘을 모아서 개화 반대 애들과 싸우면서 우리 개화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더라면, 걔들을 좀 덜어내고 나니까 개화에 뭐를 놓고 속도, 개화는 확정이 된 거고 여기 있는 개화의 속도를 놓고 개화파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시험에는 이 둘로 쪼개진 개화파를 각각 특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따뜻할 옴, 천천히 개화를 하자라는 온건개화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마음이 급했던 급진개화파가 있습니다. 이 온건개화파는 누구냐? 고종, 그리고 명성황후와 흔히 말하는 꼰대, 나이가 많은 또는 베터랑 신하들, 선생님의 아버지 뻘, 여러분들의 부모님 뻘입니다. 이들인데 이들은 온건개화파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들의 개화는 누구를 따라가냐? 친청, 청나라를 따르면서 청나라가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청나라가 뭘 했어요? 중하 사상, 우리 중국이 세상의 넘버원이다. 우리 중국의 정신사상 제도는 퍼펙트하다. 서양의 기술만 밀릴 뿐이다.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라는 양무운동. 이거를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 왜 그럴까요? 흔히 나이가 들면은 보수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미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고종, 명성황후,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이미 모든 거 다 가졌습니다. 현 제도 안에서는 자기들이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면 제도는 그대로 두고 뭐만?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들입니다. 그게 온건개화파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홍집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고종의 오른팔이었던,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었던. 그러면 반대로 급진개화파는 어떤 애들이냐? 우리 김옥균, 시험에 나오는 옥균이 아저씨를 비롯한 젊은이들, 저 또는 여러분들 같이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급해요. 그리고 급진적인 개화를 주장합니다.
서양의 기술은 당연하거니와 서양의 사상, 정신, 제도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롤 모델이 누굴까요? 모든 걸 실제로 뜯어고쳤던 일본이 롤 모델이 되는 거고, 일본이 했던 메이지 유신, 그리고 사상적 이념이었던 문명 개화론이 이들의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화의 속도를 놓고 대립을 하면서 터졌던 게 뭐냐면 갑신정변이에요. 그러면 이모군란이 13개월 월급, 80년부터 13개월 더하면은 1882년이잖아요. 연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이제는 여기는 개화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 이걸 놓고 쌌더라면 이제는 개화의 속도를 놓고 2년 후에 1884년도에는 갑신정변이 터졌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갑신정변은 이모군란보단 시험 출제율이 훨씬 높아요. 더 잘 나옵니다.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갑신정변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둘이 대립을 하잖아요. 이모군란 이후에 둘로 쪼개졌어요. 급진개화파가 맨날 뭐라고 할까요? 빨리 기술은 당연하거니와 제도니 사상, 특히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정치 풋내기들. 니들이 그러니까 아직 풋내기다. 야, 개화를 하고 기술을 받아들이고 뭐 좀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어디 있는데? 그러자 김옥균 아저씨가 차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돈을 다른 나라에서 빌려줄까요? 다른 나라가 볼 땐 우리나라 거지 거렁뱅이 나라입니다. 안 빌려줘요. 자신있게 얘기를 했지만 돈을 못 빌립니다. 그러자 온건개화파가 이런 정치 풋내기들,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돈을 빌려오기 뭘 빌려오는데? 라면서 하나 둘씩 유배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급진개화파가 위기에 빠져요. 이 타이밍에서 바쁘지만 또 제가 급진개화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요. 급진개화파. 이런 우리 옥균이 야치. 이런 급진개화파가 차관 빌리는 거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둘씩 유배를 가면서 위기에 빠지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가 오냐면 이모군란을 누가 진압을 해줬어요? 청나라가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진압을 했잖아요. 이 중에 절반 1,500명의 군대가 어디로? 베트남으로 가는 일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은 청나라의 식민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이요, 프랑스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자기의 베트남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에 잔류하고 있던 이모군란 이후에 그대로 있던 3,000명의 군대 중에 절반을 베트남으로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러자 급진개화파, 위기에 놓인 급진개화파 나이스 샷, 기회가 왔다. 이때를 틈타서 정변을 일으키자. 그러면서 세 번째 어디로 가냐? 일본을 찾아가요. 일본에게 help me, 우리가 정변을 일으킬 건데 지원 좀 해줘 라고 help me를 요청합니다. 이때 일본이 오케이 콜 지원을 약속해요. 일본은 왜 약속할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을 신나게 뜯어먹으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청나라가 지금 이모군란 이후에 다시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 다시 이걸 도와주면서 주도권을 찾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우정총국 축하연이 열리게 돼요. 우정총국은 뭐냐면 지금의 우체국입니다. 이 우체국 오픈날이 열리게 되면 옹건이든 급진이든 일단 모여서 커팅식하고 파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모일 때 급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옹건개화파가 들어올 때마다 총을 뿅뿅뿅, 그리고 철퇴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우정총국 축하연 날에 맞춰서 일어난 게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그러면 갑신정변은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여기 있는 급진개화파 또는 김옥균이 주도를 했습니다. 우정총국 축하연 날. 그러면서 이 슬프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었던 우정총국은 오픈날에 불타버려요. 오픈날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우정총국 축하연 날 정변을 일으킨 후에 이들은 급진개화파 김옥균과 박영료 이런 인물들은 고종과 명성황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역모가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얼른 궁궐을 옮기시죠. 원래 있던 궁궐에서 조그만한 궁궐로 옮겨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감시하고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런데 또 센스쟁이 명성황후가 딱 보니까, 민씨가 딱 보니까 분명히 역모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쪽 사람인 옹건개화파 사람들만 죽고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변이다. 그러면서 이때 명성황후는 또 누구에게? 오빠 도와줘요, 오빠. 항상 헬프미를 요청하는 우리 오빠. 또 청나라 오빠에게 헬프미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동안
이들은 어쨌든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틀어졌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급진괴합파가 무리수를 던진 이유가 뭐예요? 기술은 당연하거니와 사상, 제도, 정신 모든 걸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꿈꿨던 거 해야죠. 이들이 권력을 틀어지면서 이들은 새로운 정부, 신정부라는 걸 수립하고요. 여기에 14개조 정강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14개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게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신분제, 신분제를 폐지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들이 그렇게 꿈꿨던 제도를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개혁, 실학처럼 토지개혁까지는 아니지만 땅에서 나는 세금을 손보자라는 조세를, 땅지, 땅에서 거두는 조세를 손보자라는 지조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도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때 입헌군주제 내용이 들어가요. 이게 또 엄청난 내용입니다. 입헌군주제는 뭐냐면 군주는 정치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전제군주제. 왕이나 황제가 전지전능한 신. 연산군, 신하 죽였어요. 왕을 죽여요? 하면 안 되는 거이긴 하지만 뭐라 할 수 있지만 왕을 죽일 수도 없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왕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제군주제예요. 그러면 입헌군주제는 뭐냐? 한 단계 더 레벨업. 이거는 군주가 헌법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제도랑 비슷해요. 대통령이 어떤 헌법을 통과시키고 싶을 때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왕이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신하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게 공화정제예요. 공화정제는 왕이 없고 황제가 없고 대통령 제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그 앞에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흥성대원군이 또 국내로 돌아와라라는 걸 또 조항으로 내세웁니다. 선생님, 아니 흥성대원군 이모군 다 끌려갔는데 이거 돌아오면 다시 세국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오라고 하죠? 안 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얘들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급진개합파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흥성대원군이 아니 개화를 하든 개화를 반대를 하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일단 청나라에 끌려가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청나라의 4대를 반대하는 거죠. 이 급진개합파 주도했던 세력은요. 그렇지만 슬프게도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여기 있던 청나라, 명상황후의 해할품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가 다시 바로 군대를 끌고 와요. 여기 가고 있던 1,500명의 군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가는 도중에 이미 베트남이 프랑스에게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조선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라면서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시 이제 급진개합파를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서 이 슬프게도 급진개합파의 개혁은 허망하게 3일 전하, 3일 만에 끝나버려요. 청나라의 개입으로. 그러면서 끝나는 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또 뭐를 주목해야 될까요? 이 갑신정변의 결과와 영향이 또 중요해요. 자, 첫 번째 결과. 또 뻔하겠죠. 뭐 누가 도와줬어요? 청나라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이모군란이랑 똑같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이 또 피해를 입어요. 왜? 이들이 원래 일본이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일본 도와줘요. 근데 일본이 쓱 쌩까버립니다. 일본이 왜 쌩깔까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걸 해줄 필요가 없죠. 왜? 불안합니다. 일본이 영악해요. 승률이 100%가 보장이 안 되면 도와주질 않습니다. 원래 1,500일 때는 승산이 있다고 봤는데 3,000명이 되니까 100% 이긴다는 자신도 없지만 진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당황한 급진개합파 살겠다고 조선에 있던 일본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가요. 이때 청나라 군대가 따라갑니다. 뿅뿅뿅뿅 총을 쏘면서 따라가요. 그때 하마터면 청나라와 일본이 싸울 뻔합니다. 전쟁이 날 뻔해. 왜? 우리 급진개합파를 청나라가 잡으러 가다가 실수로 일본 외교 대사관을 공격을 해요. 서로 움찔합니다. 청나라, 뭐지? 이게 아닌데? 아씨, 이걸 핑계로? 얘들 전쟁 일으키면 어떡하지? 일본, 뭐지? 왜 공격한 거지? 우리 어떡하지? 전쟁해야 되나? 왜? 청나라의 입장에서도 일본과 승률이 100%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때 일본이요, 꾹 참아요.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개구력입니다. 왜? 봐요. 프랑스에는 우리나라 지금 외교 대사관이 프랑스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다 불타버렸대요. 우리나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전 세계 호구로 인정하는 겁니다. 호구쇼, 호구로 자기 스스로 호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외교대상을 누가 공격을 해요, 감히? 공격하면 전쟁이죠.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이 꾹 참아요. 이 개구력, 이거를 정확하게 10년 후에 복수합니다.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그리고 이때 일본이 어쨌든 외교대사관이 공격을 당했잖아요. 이거를 또 갑신정변이 끝나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요. 니들 때문에 우리 외교대사관 불탔다. 정신적 피해 배상해. 라면서 또 조약을 체결해요. 이모군란 때는 일본과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인천에서. 그 다음에 터졌던 갑신정변에서는 더 다가와서 이제 서울에서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한성조약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결과, 웃긴 게 우리를 쌩까고요. 청나라와 일본이 둘이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 조약이 뭐냐면 텐진 조약입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 하마터면 전쟁 날 뻔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선에 어떤 일이 생기면 같이 들어갔다가 그 사건이 끝나면 같이 나오자라는 텐진 조약을 체결했던 게 또 갑신정변의 결과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갑신정변 내용을 잡아드렸고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제시모 박스에 우정총국 축하연이래요. 그때 일어났대. 또는 김옥균 사진이고 김옥균 설명을 해요. 또는 급진개합파 설명이 있습니다. 밑줄 쫙 꺼요. 다음 세력이 주도하였던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급진개합파가 주도하였다. 김옥균 등이 주도하였다. 우정총국 축하연날이 일어났다. 14개조 정강을 발표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또는 14개조 정강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제시원 박스에 들어가고 다음과 같은 정강을 발표하였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3일 천하로 끝났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가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온건개합파는 김홍집, 그 다음에 김융식이 영선사로 갔던 인물이잖아요. 청나라의 양문동을 롤모델로 동도서기론, 그 다음에 갑오개혁,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민시정권 고종이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급진개합파는 김옥균, 박영우, 메이지 유신, 일본 문명개화론 이런 것들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을 주도를 해요. 자, 그리고 갑신정변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쭉 나오죠. 제정군사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정총국 축하연날, 그 다음에 개화당 정부를 수립했고 입헌군주제 개혁을 추진했고 3일 천하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결과 여기 보면 실사정강 정강 대원군 빨리 돌아오래요. 신분제 폐지, 그 다음에 지조법, 그 다음에 해상공국은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되고 호조랑 이거는 여기 대신과 참찬이 이게 장관이랑 차관이에요. 이들의 통과를 받아야 된다. 이게 입헌군주제죠. 그래서 여기 내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과로 보시게 되면은 한성조약, 텐진조약, 청의내정간섭 강화 끝났습니다.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후에요. 여기만 정리하면 오늘 수업 끝인데요. 판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흥성대원군의 10년을 받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즉위를 하면서 바로 운요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 그리고 1차, 2차 수신사, 그리고 2차 수신사 홍지비아찌의 바로 조선 책략, 그러면서 홍지비아찌가 돌아오면서 우리는 개화기로 결정합니다. 통할이라 통일기마문, 사절단이랑 별기군, 그리고 통일기마문이 하면서 개화를 하니까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이 터졌고요. 그리고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는 개화파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개화 속도를 놓고 이제는 터지는 사건이 갑신정변이에요. 여기가 딱 1880년, 여기가 82년, 여기가 84년. 그리고 지금 보는 거는 뭐냐면은 다음 시간에 바로 들어가는 게 1894년도에 10년 후에 터지는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기 PPT 내용은 뭐냐면 갑신정변부터 동학농민운동까지 시간적 갭이 지금 10년이 있잖아요. 이 10년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라는 게 저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10년 동안 이모군란, 갑신정변 다 누가 진압을 해줬어요?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잖아요. 청의 내정 간섭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이 오빠 넘나 질척댄다. 왜? 처음에는 내가 옷을 뭐 입고 갈래? 뭐 입고 갈 거야? 요거 입고 가. 요 정도만 간섭했더라면 이제는 야, 너 오늘 5시까지 들어와야 돼. 4시까지 들어와야 돼. 더욱더 간섭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오빠 넘나 질척댄다. 새로운 오빠를 찾아요. 그 오빠가 누구냐면 러시아 오빠입니다. 러시아 오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니까 생뚱맞은 나라가 반응을 해요. 그 나라가 누구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이 왜 반응을 하냐? 우리가 한국사만 놓고 봐서 그런데 세계사만 놓고 보게 되면요. 러시아가 있는 곳에 영국이랑 항상 둘이 대립을 해요.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이때 영국이 왜 반응을 하냐면 러시아가 조선을 먹는 거는 그렇게 걱정되는 게 아닌데 러시아가 한반도를 거점으로 자기들이 있는 중국으로 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를 거점으로 중국으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여기 밑에 좀 이따 지도로 보여드릴 거예요. 밑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지들 멋대로 불법적으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청나라가 알려줘요. 야, 조선아, 이 영국 거문도. 형. 영국이 무슨 우리나라 거문데 거기 왜 있어요? 그거 무인도인데, 섬인데. 형 아니에요. 아니다, 거문도. 형 있을 리가 없다. 있다. 형 어떻게, 오. 그러자 청나라가 러시아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영국이 여기서 철수를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사회 시간에 배웠겠지만 우리 한국은 아시아의 허브, 아시아의 허파,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의 거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 영국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 이후에 차라리 이럴 바에 조선을 지금의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두자라는 조선 중립파론이 등장을 해요.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독일 외교대사관으로 왔었던 부들부들 떨었다는 부들르아치. 부들부들 떨면서 조선 중립론을 외칩니다. 중립파를. 그리고 6.1주 나치. 기억나세요? 이 6.1주 나치는 보빙사로 갔어서 거기서 남아서 끝까지 탐방을 계속하다가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 때 조선 중립파론을 주장하기도 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수탈에 맞춰서는 요 10년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시장 문을 닫는 철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나가는 거를 방해하는 명령인 방공령. 요거는 일본에게 때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다 했어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거 다 줘요. 쉽게 나오면 영국 거문도 불법 증령, 조선 중립파론 다 나옵니다.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정세로 오른 것은 한반도를 놓고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심하였다. 찾으면 정답. 또는 영국 거문도 불법 정령이 나와요. 그래놓고 다음 사건 이후에 직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한반도 중립파론이 제기되었다. 순서 흐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PPT로 갑니다. PPT로 가시게 되면요. 여기죠. 청일내정 간섭이 강화됐고 조선 러시아 친러 정책 비밀 협약이 추진되니까 영국이 반응을 합니다. 거문도 불법 정령. 그리고 청나라가 러시아가 내려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2년 만에 철수. 그리고 차라리 이럴 바에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립화로 주자. 부들부들 떨었던 부들러 6.1준이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거문도예요. 여기가 거문도. 그래서 지역 문제로 나올 때 영국이 불법 점령하였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 광화도나 이런 거로 오답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다라는 거. 네,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끝났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